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대성여고 1학년 신입생과 그리고 학부모님들을 위한 교육과정 설명회를 맡게 된 대성여고 1학년 학년부장 이병완입니다. 직접 우리 학부모님들을 학교에 모시고 변화된 우리 학교의 어떤 모습들을 직접 보실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올해도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학부모님들을 뵙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발표는 총 5개의 주제로 이제 구상을 해봤습니다. 다소 매끄럽지 못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첫 번째 챕터부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대학 입학 전형 수립 체계라고 해서 먼저 마치 우리 예고를 하듯이 4년 전부터 미리 학생들과 관련되어 있는 대학 입학 전형 정보를 하나씩 이와 같은 순서대로 발표를 하는 그런 제도를 말합니다. 여기에서는 빠져 있지만 대입 정책이 가장 먼저 4년 전에 발표가 되고 대입 전형 기본 사항 그리고 대입 전형 시행 계획과 그리고 마지막 최종 수시 정시 모집 요강 순으로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이 대학과 관련한 또는 입학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들을 검색을 하시게 되는데 각각의 타이틀을 잘 기억하고 계신다면 정보를 검색하는데 훨씬 정확하고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각 발표 내용에 따른 발표 주체들이고요. 지금 현재 신입생에게 우리 1학년 학생에게 적용되고 있는 내용은 2학년들의 내용을 따라가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대입전형 기본사항까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입전형 기본사항은 현재 2학년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1학년에게도 적용이 될 텐데 이 구체적인 내용에 따르면 지역인재 의무선발에 따라서 40%의 의무선발 인원이 배정이 되어 있고 물론 지역마다 또는 학과마다 차이가 있긴 합니다. 자소서가 폐지가 되는 등의 이런 어떤 약간 어떤 변화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면입니다. 자, 아까 언급했던 그런 내용의 구체적인 어떤 화면이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대입전형 간소화라고 해서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간소하게 정리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지금 예전과는 다르게 전형이 상당히 간단해졌는데 우리 학생부 위주 전형에는 학생부 교과와 종합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고 논술 위주 그다음에 실기 실적 위주의 전형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수능의 어떤 정시 전형까지 이렇게 간단하게 전형이 정리되어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자, 대학의 어떤 대입의 모집 시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수시 모집, 정시 모집 그리고 또 마지막에 정원을 채우지 못한 학교나 또는 학과에서 추가적으로 모집하는 추가 모집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복수 지원 관련해서는 수시 모집은 최대 6번까지 6회까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작년에는 우리 수시 지원자들의 평균 지원 횟수가 약 4.8회 정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체로 한 5장 정도의 수시 원서를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정시 모집은 실질적으로는 가군을 제외한 한 2차례 정도 각 군별 한 번씩이라고 되어 있지만 대체로 가군과 나군에서 이렇게 각각 한 번씩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추가 모집은 아까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 대한 어떤 이해를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우리 대학 수학능력 시험의 성적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가장 첫 번째 난에 우리 한국사가 위치하게 됩니다. 한국사는 절대평가가 되기 때문에 선택 과목 표준 점수 그 다음 백분위 이와 같은 정보들은 표기되지 않고 마지막에 등급만 이렇게 산출이 되어 학생들에게 제공이 됩니다. 자, 그리고 국어와 수학은 이미 작년부터 선택형 수능으로 실시가 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다시피 각각의 선택 과목이 표기가 되고 그리고 표준 점수 100분이 등급 이와 같은 순으로 성적표가 구성이 됩니다. 나머지 영어, 탐구, 제2외국어도 비슷한 구성이니까요. 자, 이 정도 내용만 보고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 수능 성적표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 중에 원점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원점수는 실제 우리 수능 성적표에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고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표준 점수가 우리 대학 입학에 특히 정시에 많은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 표준 점수는 영역 과목 간의 난이도 차이에 따라서 원점수를 변환한 점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준 점수를 산출하는 공식이 상당히 좀 복잡한 형태로 제시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눈여겨봐야 될 점수는요, 지점수입니다. 지점수. 우리 학생의 원점수가 다른 수험생의 어떤 평균 점수에서부터 얼마만큼이나 떨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산출하는 점수라고 보시면 되고 그 떨어져 있는 정도에 따라서 평균 100점에서부터 많이 점수가 상승하거나 아니면 아래로 떨어지게 점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점수는 0점에서부터 200점까지로 학생들의 상대적인 위치를 평가하는 그런 점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백분위 점수. 백분위 점수는 단순 백분위라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본인의 이제 해당 등수만을 가지고 이제 산출하는 백분율과는 다르게 여기에서는 동점자 수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점이 이제 약간 백분율과 차이나는 점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등급은 우리 수시 모집에서의 어떤 최저 등급에서 이제 활용하는 그런 정보라고 보시면 되고 이 각 등급 간 비율이 실제 우리 학교 내신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표 자체를 알고 계셔야지만이 나중에 우리 학생들의 내신 성적을 이해할 때에도 도움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5등급이 20%를 차지하고 있고 그 위로 그리고 또 그 아래로 동일한 비율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수능 영역별 평가 체계라고 해서 우리 공통 문제와 그 다음에 우리 선택 과목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공통 문제는 100점 만점으로 75점을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은 나머지 25점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선택 과목이 도입이 됨에 따라서 가장 논란이 일었던 게 선택 과목 간의 유불리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선택 과목을 그냥 원점수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 과목을 조정해서 조정 원점수를 이렇게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같은 과목을 선택한 집단의 어떤 평균 점수 또는 표준 편차 점수를 활용해서 원점수를 조정해서 반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 자, 그 다음 절대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영어, 그 다음에 한국사, 그 다음에 제2 외국어 과목이 각각 점수대별로 어떤 등급을 나타내는지 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올해 이제 전국 연합 학력 평가가 각 달에 어떻게 이제 실시가 되는지 쭉 정리되어 있습니다. 3월 24일 날 수요일에 우리 서울시 교육청이 주관하는 첫 번째 3월 전국 연합 학력 평가가 실시는 되지만 우리 광주교육청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 이제 전국 시험을 첫 번째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시험에 우리 학생들이 응시하게 되고요. 9월 달과 11월 달 이렇게 해서 4번 실시하지만 우리 광주교육청 우리 대성여고는 3번만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 성적표를 보실 때 작년에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만은 6월 달에 첫 응시를 하게 되는데 상당히 만족스럽게 흡족하게 이제 점수가 잘 나옵니다. 이유는 서울시 교육청이 참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9월 달에 시험을 보게 되면 경기도교육청 학생들이 빠지게 됩니다. 가장 많은 학생들이 빠지게 되는 꼴인데 그 빠지는 친구들이 도심지에 있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시골에 있는 학생들마저도 빠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6월 성적표에 비해서 9월 성적표는 약간 떨어지게
이렇게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마지막 11호는 경기도가 참여하지만 불참했던 경기도가 이제 참여한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에서 9월과 비슷하게 9월보다는 약간 좀 유리하게 성적표가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이제 학부모님들은 6월 달의 성적표만 보시고 섣불리 학생들의 상대적인 위치를 판단하시면 안 되지 않겠나. 가장 객관적이고 가장 정확한 우리 학생들의 전국 위치는 11월 달의 시험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학생들이 치르게 될 우리 대입에서 우리 국어 영역과 수학 영역의 공통 과목 그리고 선택 과목의 비율은 75대 25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 지역인재 의무 선발에 따라서 40%의 의무 할당이 되어 있다는 거, 자기소개서는 현재 2학년과 함께 전혀 이제 쓰지 않게 됐습니다. 자소서가 폐지가 되었고요. 그리고 수학 선택 과목의 기하 그리고 과학 선택 과목의 투 과목들이 이제 포함된다라고 하는 점과, 마지막에 EBS 교재의 연계율이 50%로 축소되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연계 방식이 아닌 간접 연계 방식으로 EBS의 영향력은 다소 떨어질 걸로 조심스럽게 예측을 합니다. 2023학년도 지금까지 발표된 내용이 2023학년도 내용밖에 없기 때문에 올해 4월이 돼야지만이 우리 현재 2학년 2024학년도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아직까지 발표된 바가 없어서 2023학년 현재 3학년에 적용되는 내용을 여기 한번 띄워봤습니다. 대학별 수능 선택 과목을 지정을 해놨는데 인문사회계열은 특히 이제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선택 과목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정된 내용은 크게 학생들에게 이제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우리 자연계열로 가게 되면 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인문사회와 마찬가지로 화작과 언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겠고, 반면에 수학 같은 경우는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라고 하는 학교가 175개 교가 되고요. 역시나 여기도 수학을 어떤 걸 선택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학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밑에 있는 미적분 그리고 기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확률과 통계는 선택하면 이 학교나 이 학과는 올 수 없다라고 지정을 해놓은 학교는 총 58개교, 그리고 여기에 학교 이름들을 보게 되면 경희대에서부터 성균관대 그리고 서울대, 연세대 이렇게 이름께나 날리는 이런 학교들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상위권 대학들에서는 미적과 기하를 수능의 수학 응시 영역으로 지정을 많이 해놓았다. 특히 자연계열에서 그렇습니다. 수학만 이렇게 지정을 해놨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체로 수학을 지정해놓은 학교들이 세트로 과학 탐구를 자연계열에서 반드시 응시하도록 지정을 해놨는데 총 62개교가 과학 탐구를 지정을 해놨습니다. 사회과학 계열 구분 없이 가능한 학교는 96개 학교, 역시 탐구 과목에서의 지정 과목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1학년 학생들이 6월 달에서부터 전국 연합 학력평가를 이제 보게 되는데, 이 학력평가의 성적표를 보실 때 이와 같은 것들을 참고해서 진학 지도를 해주시면 어떻겠는가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간단한 내용들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두 번째 주제였고요.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입 전형의 주요 사항이라고 해서 대입제도의 개편 주된 내용을 보니 지금 우리 1학년 학생들이 적용이 받고 있는 내용은 2학년 언니들의 내용을 많이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점. 자, 이 부분을 보시면 대학 입학
대입에 따른 제공 항목이 상당히 많이 축소되어 있고 자소서 폐지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정시의 모집 인원 비율을 40% 이상 16개 대학에게 공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논술 전형이 완전히 없어지진 않습니다만은 단계별로 축소를 지금 유도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대입제도 개편 주요 사항에서 우리 2024학년도에서 이제 변화된 내용은 방금 이제 앞에서 언급했던 내용이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학생들의 우리 학교 생활 이제 기록표가 있는데 목자가 하나 있습니다. 생활 기록표인데 자, 우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내용을 보시면 우리 교과 활동과 관련해서 과목당 500자입니다. 상당히 많은 글자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지금 우리 1학년 신입생이 1학년 때 13과목을 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3 곱하기 500자 엄청난 글자 수이겠죠. 그래서 교과 세분명 및 특기사항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고 다음과 학교 이수 내역은 우리 세특에 기재하지 않습니다. 영재 관련 교육 실적 역시 대입에 반영하지 않고 기재 또한 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학생들의 어떤 종합 의견 연간 500자 그리고 우리 창의적 체험활동과 관련해서 자율활동 특기 500자 그리고 동아리 특기 500자 하지만 동아리에서는 자율동아리는 대입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기재는 하지만 반영하지는 않는다라는 의미고요. 봉사활동 특기사항 기재하지 않습니다. 봉사활동은 특기사항도 기재하지 않고 아울러 개인이 실시한 봉사활동 실적, 여기서의 실적은 봉사활동 시간인데 그 봉사활동 시간 또한 반영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반영이 되는 것은 학교 단위에서 한 봉사활동의 실적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크게 이제 봉사활동의 영향력이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로활동 특기는 700자이고요. 진로 희망 분야는 기재는 하지만 대입에 이 정보로 제공이 되지는 않습니다. 미반영되고요. 그 다음에 수상 경력 역시나 기재는 하지만 미반영되고 그리고 독서활동 같은 경우는 목록을 제공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지 독서를 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독서 목록을 단순하게 기재하는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독서 목록은 기재하지 않습니다만은 우리 각 교과별로 실시한 독서 활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 활동과 관련해서 실시한 독서 활동 내용들은 상당히 생기부의 내용 중에서 중요한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다방면에 독서들을 할 수 있도록 집에서 꾸준히 지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2023학년도 대입 전형의 주요 특징들 지금 우리 신입생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자, 여기까지 세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챕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우리 대입 전형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대입 전형에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들 그리고 또 어떻게 우리가 또 대비를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살펴봅니다. 자, 학생부 교과 전형,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 그리고 논술 전형과 그 다음에 수능의 이제 정시 전형까지. 학생부 교과 전형은 교과 성적과 수능 최저,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 또한 교과 성적 그리고 비교과 활동입니다. 여기 교과 활동이라고 되어 있지만 비교과 활동으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논술 전형 같은 경우 아직까지 뭐 10,000명대 정도의 이제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논술 전형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들이 서울의 상위권 학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완전 또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전형이 있죠. 이 논술 전형의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역량 중에서 수능의 역량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논술 전형에 응시를 합니다만은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은 높지만 실질적인 경쟁률은 최저만 통과한다면 상당히 낮아지는 그런 전형입니다. 자, 그리고 수능 정시에서의 수능 전형은 수능의 성적이 반영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 표를 잠깐 한번 보십시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전국적인 그런 모양새와 그리고 우리 서울의 이런 어떤 구성이 상당히 반대로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전국에서 학생부 교과가 학생부 종합보다 거의 3배 정도 많습니다. 수시 전형에서 교과 종합 전형보다 교과 전형이 거의 3배 정도 많이 모집을 합니다. 잠깐 조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단위의 이제 그런 모집 인원인데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보게 되면 우리 수도권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에 비해서 학생부 종합 전형이 약 1.5배 더 많이 모집합니다. 그 다음 비수도권으로 가게 되면 이거는 이제 전국 비율입니다만은 우리 비수도권으로 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부 교과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 비해서 무려 3배나 더 많이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 정반대로 뒤집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시사하는 바는 우리 학생들이 어디를 희망하고 있고 어디에 진학할지에 따라서 서로 다른 전략으로 대비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방대학 같은 경우는 수시가 압도적으로 높고 그 수시 안에서도 학생부 교과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고요. 서울 쪽을 준비하고 있는 수도권 학교 같은 경우는 수능이 상대적으로 지방에 비해서 많이 모집을 하고 그리고 수시 모집에서도 학생부 교과가 아닌 학생부 종합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디에 진학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수시인지 정시인지에 따라서 대처하는 그런 방법을 달리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학생부 교과 전형의 특징 그리고 또 우리 어떤 대비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 우리 반영 과목, 어떤 과목을 반영할 거냐라고 하는 거. 우리 1학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한국사까지 배우게 되는데 이 한국사까지 포함해서 대학의 내신을 구성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포기할 과목이 하나도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영 비율, 그 다음에 당연히 우리 이수 단위가 이제 반영이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각 학생의 우리 대학별 환산 점수는 상당히 좀 복잡한 식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계산하는 건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해당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가게 되면 내신 점수 환산하는 방법 거기에 직접 안내되어 있고 실제로 본인의 점수를 입력하게 되면 그 학교에서의 어떤 환산 점수라고 하는 거를 산출시켜 줍니다. 그래서 대학교 홈페이지, 입학처 홈페이지를 활용하시면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시고 최근에 수능 최저 학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과 전형은 경쟁률이 낮고 그리고 중복 합격자가 많고 충원률이 높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경쟁률이 낮은 이유는 딱딱 정해져 있는 점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 점수에 있는 친구들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종합은 그 권역이 훨씬 넓기 때문에 더 많은 학생들이 이제 지원을 하는 이런 이유에서 상대적으로 종합은 경쟁률이 높고 그리고 교과는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다. 이렇게 특징을 잡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학생부 교과 전형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이 해야 할 일이 뭐인지 마지막 4번째 항목에 이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4번째 항목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교과까지 읽어봤습니다. 교과 수업에 당연히 충실해야 되겠습니다. 내신의 기본은 당연히 교과 수업이기 때문에 그건 말 안 해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겠죠. 학원에서의 대비는 무의미하다. 다소 격하게 제가 표현을 해놨습니다만은 학원에서의 대비를 해주는 그런 지금까지의 과정을 겪은 친구들은
고등학교의 내신도 학원에서 준비해주면 된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등학교 시험은 중학교에서의 시험과는 다르게 기본적인 지식의 이해도를 측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본 지식, 기본 개념, 원리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적용을 시킬 수 있는지의 문제까지도 출제하고 테스트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중학교 때까지 단순히 우리 학생들이 많은 문제를 풀고 외우면 점수를 잘 받았겠지만 고등학교에서의 시험은 적용과 이해하는 그런 능력을 측정한다는 점에서 지금까지의 그런 대비 방법과는 질적으로 다른 그런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학교 수업을 충실하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계획하에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자기주도적 학습 습관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날 학교에서 배운 내용은 끊임없는 반복 학습을 통해서 그 내용에 깊이를 더해가는 그런 방법으로 본인의 학습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런 뉴스도 좀 나왔습니다만은 스마트폰을 많이 활용하게 되면서 우리 학생들의 책을 읽는 시간이 급속도로 줄게 되었다라는 이런 어떤 통계치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학생들의 옆에 있는 전자기기는 물론 일부 강의 용도, 학습 용도로도 쓸 수는 있습니다만은 기기 자체가 우리 학생들에게 학습에 도움을 안 주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자기기에 대한 스스로의 어떤 조절 능력을 집에서도 많이 강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교과전형에 대한 어떤 대비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내용은 이제 우리 이따 이제 개정교육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선택 과목이 상당히 많아졌는데 일반 선택 과목은 9등급으로 평가를 합니다. 진로 선택 과목은 A, B, C 3단계 성취평가, 성취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9등급 숫자로 나오는 그런 교과와 다르게 이 학생부 교과전형에서 이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을 안 할 수도 없고 반영을 한다고 했을 때 상당히 많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방식으로 반영하고 있는 타입이 단순 A, B, C에 따라서 3단계로 구분 점수 구분을 이제 시키는 방식이고, 여기 고려대 같은 경우는 3단계 성취평가를 다양한 지표들을 활용해서 평균이나 그 다음에 성취율이나 이런 어떤 지표들을 활용해서 9등급으로 바꿔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고려대 같은 경우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B를 받게 되었을 때 4등급, 5등급까지도 쭉 떨어져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고려대 같은 경우는 진로 선택 과목의 A는 당연히 필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요소들 한번 살펴보십시오. 학생부 교과전형의 유형 간단한 내용들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주로 어떤 지표들을 활용하고 있는지 우리 1번 항목에 학업 역량, 그 다음에 전공의 적합성, 그 다음에 잠재력,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인성 등을 평가하여 우리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대학교별로 각 대학이 추구하는 인재상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대학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각 대학별 인재상 무엇인지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확인을 해보는 게 당연히 필요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 가이드북 형식으로 아마 제공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자, 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주요 사항은 서류평가, 학생부 교과, 비교과 모든 영역을 평가한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부 종합에서도 교과와 마찬가지로 우리 학생들의 내신 성적이 상당히 많이 중요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학업 역량, 그 다음 전공 적합성 이런 요소들을 평가하는데 뭘 가지고 평가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교과 성적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학생부 종합마저도 내신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게 된다는 점. 자, 뭐 면접, 그 다음에 일부 대학에서의 어떤 수능 최저 학력을 적용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자, 마찬가지로 우리 학생부 종합전형을 위해서 우리 학생들이 해야 할 내용들 네 번째 항목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양한 학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다양한 우리 진로 활동, 그 다음에 우리 특기적성 교육, 뭐 이런 것들이 우리 방과 후 이후 우리 자습 시간에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교에 많이 남아 있어야지만이 학교에서의 이런 다양한 활동에 다방면으로 참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학급 안에서의 여러 본인의 역할에 충실해야 되겠고, 그리고 다방면의 어떤 독서활동, 아까 제가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독서활동 당연히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의 어떤 특화 사업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다양한 우리 창의적 체험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무언가 결실로 나타나지 않으면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학교는 창체 활동 일지를 작성하고 그 일지의 내용을 토대로 우리 생기부의 내용을 질적으로 그리고 양적으로 우수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이런 특화된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는 창체 활동 일지에 기록하는 그런 어떤 습관을 들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설명했던 내용들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평가 요소들, 학생부 비교과 영역, 우리가 우리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고 부르는 요소들이 여기 이제 줄을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담임선생님이 써주시게 되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학생들의 어떤 인성 부분을 평가하는 그런 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그 다음 학생부 교과 영역 이런 어떤 내용들이고, 여기에는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과 다르게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반영이 된다는 점. 종합전형에서는 뭐 인성적인 부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수한 인재를 우리가 선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대학교 입장을 봤을 때 당연히 우리 교과에서의 우리 학생들의 학업 수행 능력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학업적인 수행 능력은 숫자로 표시되는 것 이외에 우리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으로 가장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 많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 아까 마찬가지로 우리 전형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까지 왔습니다. 성공적인 교육생활을 위한 우리들의 준비라고 해서 여기에 다섯 가지 항목으로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 우리가 이제 신경을 써야 할 것, 여기다 이제 제시를 좀 해봤습니다. 저는 이 다섯 가지 항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당연히 여기 교과 활동으로 저는 뽑고 싶습니다.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교내 활동에 있어서의 어떤 적극적 참여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과 같은 취지, 같은 맥락입니다. 다양한 어떤 활동을 해야지만이 이 학생의 어떤 교과 이외의 어떤 활동의 내용이 충실해 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개인 스스로 이제 추구하는 그런 자기 진로 영역에 맞는 다양한 독서 활동, 이런 어떤 지적 호기심이나 열정, 뭐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필요한 덕목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하는 것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진로 선택과 일반 선택, 그래서 본인의 진로 영역에 맞는 선택 과목의 선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학년 학생들은 아직까지는 우리 진로 부분의 선택이 이루어지는 학생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1학년 시기는 뒤에도 있습니다. 탐색기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탐색기는 다방면으로 탐색하는 게 당연히 필요한 시기겠죠. 그래서 어느 한 영역으로 고정시키지 마시고 다양한 영역으로 진로 탐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라겠고, 우리 학교는 3월 마지막 주가 진로 탐색 주간이기 때문에 그 주간에 실시하는 진로 적성 검사, 그 진로 적성 검사가 출발점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다양한 진로 탐색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고등학교 생활의 핵심이라고 해서 다양한 활동과 시험 준비,
다양한 활동은 여기 나와 있는 독서활동, 창치활동, 교과활동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교과 성적표가 이렇게 이제 제시가 되는데 여기에 이제 많은 숫자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이제 9등급은 아까 제가 설명했던 내용이고요. 정량평가라고 했을 때 과연 학생들의 생기부에 뭘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인가 라는 그런 의문이 좀 드는데 정량평가는 숫자를 근거로 해서 학생들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무수한 숫자들 석차 등급에서부터 그 다음에 뭐 원점수 평균 뭐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학생들을 평가를 한다라는 점이고 이제 정성평가는 숫자로 표시할 수 없는 학생들에 대한 어떤 평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정성평가 이루어지는 예를 들어보면 뭐 이런 것들입니다. 제일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각각의 교과에서의 성적의 추이가 어떠한가 이거는 단순 숫자로 표시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겠죠. 그 다음에 특정 교과 지원하는 학과와 관련이 되어 있는 특정 교과의 상승 추이라든지 또는 특정 교과의 어떤 성취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활용을 해서 정성평가를 하고 교과 세부능력의 특기사항 같은 경우가 이제 정성평가의 가장 핵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 교과 세특에는 우리 학생의 수업에서의 기본적인 태도 부분뿐만 아니라 교과 수업과 관련한 학생들의 자발적인 어떤 지적 호기심의 어떤 발현이 여기에 이제 다 기대가 될 수 있습니다. 얼마만큼이나 중요한 내용인지 학부모님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1학년에서부터 3학년에 이르기까지 진로 진학과 관련해서 여러 진로를 탐색하는 탐색기라고 보시면 되고 학습에 있어서는 여기에 제가 표시를 안 해놨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주도적 학습 습관이나 태도를 형성하는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에 의자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기본적인 습관을 만들어줘야지만이 이후의 모든 학습이 이제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 부분 중요합니다. 자, 우리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여러 가지 6가지 핵심 역량들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율특기 동아리 특기 500자씩 그리고 진로 특기만은 700자 그리고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500자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교육과정입니다. 학생들이 어떤 교육과정, 어떤 체계 속에서 이제 교과를 배우게 되는지. 자,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이 이제 교과 영역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 부분이 창의적 체험 활동 창체 내용이 됩니다. 교과 이수 시간은 우리가 1년에 30시간을 이수를 하고요. 1년에 이제 한 학기입니다. 죄송합니다. 한 학기에 30시간.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 활동은 4시간입니다. 그래서 총 34시간을 34단위를 이제 이수를 하게 되는데 그 교과의 30단위에서 우리는 일반계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왼쪽 부분을 보시면 1학년 때 편성이 되어 있는 보통 교과와 그리고 2학년 때 선택하게 되는 2, 3학년 때 선택하게 되는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의 선택 과목으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배우게 되는 공통 교과와 그리고 일반 선택, 진로 선택으로 크게 세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장치는 뭐 자동, 공진 이거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아까 이제 설명했던 내용에도 언급이 되어 있었는데 이 진로 선택 과목은 9등급 평가가 아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A, B, C 3단계 성취 분할 점수를 활용한다. 성취 평가를 활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 그런데 이 진로 선택은 이따 이제 우리 교육과정 표를 봅니다만은 거의 대부분이 3학년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학년 때에는 이수하는 교과목 수가 많아봐야 4과목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기껏 해봐야 한 12단위, 12단위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단위들은 30단위 중에서 나머지 18단위 정도 또는 15단위 정도는 9등급으로 평가를 하지 않는 진로 선택 과목이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에서 예전에는 우리 3학년 때에도 내신 성적을 개선시킬 수 있었지만 2015 교육과정에서는 상당히 이제 그 부분이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점. 결론은 1학년 때와 2학년 때의 내신 성적이 절대적으로 중요해졌다라고 하는 점이겠습니다. 자, 우리 일반 선택 과목과 그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 현재 1학년 우리 신입생들의 3개년에 걸친 교육과정 편성표입니다. 기초 과목 국어, 영어, 수학의 공통 과목 국어, 수학, 영어를 각각 1학기와 2학기 4단위씩 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탐구 과목은 통합적으로 운영합니다. 개정교육과정에서는. 그래서 통합사회라고 하는 과목과 통합과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각각 주당 4시간씩 4단위 1학기, 2학기에 공통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리고 반드시 우리 과학탐구 실험이 이제 들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1시간이 과학탐구 실험으로 운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체육, 예술, 교과 영역의 음악, 미술, 체육이라고 하는 이런 과목들이 총 5시간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교과 과목이 이제 과목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기술 과정이 아니라 이제 가정과학이라고 하는 과목인데, 가정과학 1단위, 그리고 프로그래밍 1단위, 그리고 진로와 직업 1단위, 이렇게 생활교양 교과 영역에서는 3단위를 우리가 이수하게 됩니다. 야심차게 우리 학교에서는 소프트웨어 교육이 2015 교육과정에서 또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이 교과를 올해부터 이렇게 새롭게 편성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만 한국사 1단위까지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 탐구 교과에 통합사회와 통합과학까지 총 21단위가 이제 9등급으로 성적이 산출되는 과목들입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평점 평균으로 제시가 되는 과목은 통합과학까지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2학년은 동일하게 4시간씩 문학 1학기, 그 다음에 독서 2학기, 그 다음에 수원, 수투를 각각 3시간씩, 그리고 영어 1을 3시간씩, 그리고 한국사는 2시간, 그리고 이제 예체능은 이제 이렇게 3시간을 이제 우리가 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3학년은 시각적으로도 확인이 되죠. 여기 국영수 기초 과목에서 공통적으로 이수하고 있는 과목은 영어 2밖에 없다. 나머지는 다 밑에 선택 과목으로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화면 선택과정입니다. 여기 2학년 때 우리 이 영역에서 5과목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은 확률과 통계를 선택을 하겠죠. 한 과목. 그 다음에 사회문화, 한국지리, 생활과 윤리에서 역시 이제 2과목을 선택을 하면 이제 3과목. 그리고 우리 교차해서 우리 인문사회 친구들은 이제 자연 계열의 어떤 탐구도 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생활과학을 또 이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4과목.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일본어와 중국어 중에 제2외국어 한 과목, 이렇게 해서 총 5과목을 선택하게 되고, 3학년으로 가게 되면 무려 8과목을 선택합니다. 그 중에 일반으로 되어 있는 친구들도 물론 있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친구들이 다 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설명했던 대로 3단계 성취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1학년, 2학년 때 거의 대부분의 교과 성적이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1학년 때는 수학을 수학, 상과 학 한 과목을 배웁니다. 근데 2학년 때는 수, 원, 투 뿐만 아니라 확률과 통계나 기하를 선택해서 배운다라고 하는 점에서 수학 과목의 부담이 2배가 됩니다. 그래서 수학 과목에 대한 학습은 특히 이제 2학년 올라가면서 상당히 많이 중요해질 것이라는 거,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2학년 때 상당히 많이 학생들이 벅차한다는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학교에 이제 올 1년 동안에 우리 1학년 학생들의 주요 시험 그리고 몇 개 이제 골자가 되는 행사들을 이제 이따가 제시를 해봤습니다. 영어 듣기 평가가 있고, 그 다음에 5월 2일부터 4일까지가 드디어 1학기 첫 번째 지필고사가 치러지게 되겠습니다. 수행평가는 중간고사 이전에 한 차례, 그 다음에 중간고사 이후에 한 차례에서 거의 대부분의 교과에서 2개 영역으로 아마 평가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지필평가는 5월이지만 각 과목의 수행평가는 그 전과 그 후에도 이루어진다는 점. 자, 그리고 6월 17일은 이제 우리 선택 과목에 대한 연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과정 박람회를 운영을 하면서 동시에 진로의 날도 이제 함께 운영을 합니다. 자, 그리고 7월 달에 7일과 8일 목금,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해서 2차 기말고사가 치러지고, 그리고 7월 20일에 이제 1학기 방학식이 있습니다. 자, 2학기 개학은 8월 22일, 1차 지필평가는 10월 5일에서부터 7일까지, 그 다음에 2차 지필평가는 12월 21일에서부터 23일까지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우리 학생들의 종업식은 1월 6일날 그래서 방학이 시작되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 교육과정 설명회 진행을 해봤습니다. 너무 좀 빠르게 설명을 하지 않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길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압축해서 게 더 나을 것 싶어서 좀 더 빠르게 더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PPT 자료는 우리 담임선생님들에게 제가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학부모님들이 계신다면 우리 담임선생님들에게 연락을 하셔가지고 파일을 전달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신입생들이 학교 생활을 건강하게 하는 것일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코로나가 장착되지, 코로나가 이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그리고 또 학교 밖에서도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 집에서도 우리 학생들의 보건, 위생교육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우리 학점제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학생들의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꾸며놨습니다. 거의 스터디 카페 버금가 할 정도로 준수하게 꾸며져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가급적 학교에 남아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학습 태도를 형성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성여고 신입생들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선생님들, 교장 선생님, 그리고 교감 선생님, 그리고 이하 모든 담임 선생님들, 교과 선생님들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 믿고 우리 학교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